안녕하세요. 차도충입니다. 이번에는 태양광 산업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관련된 제조 설비 구축을 목표로 그 인력 채용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 업체인 중국의 징코솔라라는 회사에 방문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기차 판매 성장 둔화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에너지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움직임은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현재 그 지금의 태양광 산업은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 위에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글로벌 자본과 정책, 기술 수요가 동시에 몰리고 있는 구조적 전환 국면에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페로브스카이트는 차세대 태양 전지 소재로 기존 실리콘 태양 전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을 꼽히고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우리가 태양 전지는 그 실리콘 이 좀 대세였는데 아직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양산이 안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뭐 태양광 효율, 전력 생산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 소재가 등장하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심도가 높아졌기에 관련주들이 급등한 사례가 있었죠. 우리가 왜 태양광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 AI 산업이 성장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게 되었죠. 전기차 시장은 단기적으로 성장이 좀 둔화된 건 사실이에요. 트럼프 정권 이 들었으면서 전기차 그런 보조금도 빼버리고 유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유예 기간을 가지게 됐죠. 전기차를 의무화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아무튼 전기차 시장이 최근에 많이 둔화된 상황 속에서 전력 수요 자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랩, 전기차 충전 인프라, ESS 등 이 모든 것이 전기 없이는 불가능한 산업이 되었어요. 여기에 AI 산업이 좀 더 커지면서 미국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 전력 수요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데이터 센터가 차지할 것이다. 그 말은 전력 수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 AI 산업의 승패를 좌우하겠죠. 전력은 더 이상 인프라가 아니라 전략 자원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이제 친환경이 아니라 안보 산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태양광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섹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봤다면 이제 전력 산업에 있어서 안보 쪽으로 좀 더 확대되는 겁니다. 과거 태양광은 ESG, 그러니까 친환경 이미지에 묵혀서 평가절하되었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계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습니다. 에너지가 엄청 중요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최근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태양광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구조적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어요. 중국이 태양광 관련된 제품들을 저렴하게 만들지만 중국이 언제든지 이 공급망을 흔들어 놓으면서 쥐락펴락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변화하였고요. IRA 통해서 미국 내 제조 인센티브가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IRA가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서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태양광 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가는 그런 산업이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국은 더 이상 싼 태양광 패널, 그러니까 중국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전력 설비를 원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산의 그 불안정한 공급망을 통해서 태양광 산업을 성장시키기보다 한국과 같은 그런 기업들과 태양광 산업을 키울 가능성이 있겠죠. 테슬라가 미국 내 대규모 태양광 제조 설비를 구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제조, 저장, 소비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은 배터리 완성형 에너지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은 단독으로는 좀 불안전한데 배터리와 결합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지는 태양광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구조에서 태양광은 발전원이 아니라 플랫폼 구조인 거예요. 전기차가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배터리였던 것처럼 태양광 역시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니라 전력 데이터 저장 거래의 출발점이 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100GW 달성을 가능한 거냐? 이게 좀 과하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태양광 공급망의 취약성이 있습니다. 좀 중국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좀 크죠. 우리나라도 하고 있긴 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중국산 제품을 손을 떼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100GW를 달성하냐 마냐가 중요한 것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왜 태양광 쪽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그 자본이
자본과 그 정책이 어떻게 맞물려서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테슬라가 전기차 목표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했을 때 모두가 가능한 것이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평, 그러니까 혹평을 받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전기차, 자동차 산업에서 기준을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성공 사례로 자리를 잡았고, 태양광 역시도 지금 현재 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산업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현재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100기가와트 있잖아요. 100기가와트가 상당히 좀 큰 구조입니다. 기가와트가 미국 전체 가구 수의 25% 이상을 커버하는 규모예요. 상당히 큽니다. 3,300,000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산업이 커지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보완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산업도 함께 덩달아 커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전기차 둔화되는 과정에 있고 시선을 이제 에너지 쪽으로 돌리면서 에너지 쪽에 패권을 가지려는 일론 머스크의 계략도 숨겨져 있습니다. 전기차가 둔화된다고 해서 전력 수요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되면서 당연히 구조적으로 전력이 부족하고 그것을 보완을 하려는 과정 속에 있어서 태양광 산업이 곽광을 받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 안보 전략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 있고, 태양광 배터리 결합으로서 이 모델이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글로벌 자본의 변화의 변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원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죠. 원전이 현실적인 전력 공급을 메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는 해요. 하지만 원전의 현실은 신규 건설에서 설립되는데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좀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수개월에서 1, 2년 내에 설치가 가능하고 소규모 분산형 설치가 가능하면서 인허가가 상당히 빠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지금 당장의 부족한 전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산업이 아닐까라는 시장에서의 생각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마무리하자면, 머스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흐름을 봐야 돼요. 구조적인 산업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가 기존에 그 태양광 쪽이 이렇게 하향 산업을 했었던 것이었으면 지금 다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 그리고 우주 로봇도 있지만 전력과 에너지도 함께 가야 되죠. 왜냐면 우주를 보내고 발사하고 로봇을 활용하는데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 전기의 에너지원을 우리가 얼마나 공급하고 얼마나 그 끊김없이 그런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느냐가 미래의 AI 산업에 있어서 패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태양광 산업을 다시 봐야 되는 이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은 중국만 돈 버는 인식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일부는 맞습니다. 왜냐면 태양광의 모듈 관련돼서 중국의 그 단가를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워요. 국내 태양광 산업은 오랫동안 중국이 다 밀렸다는 인식에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튼 우리나라가 좀 망했다, 이런 태양광 쪽은 큰일 났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글로벌 에너지 정책과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포지션이 다시 재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수요가 엄청 높기 때문에 중국이 이 부분을 이렇게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우리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수요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단순 모듈 생산이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 돈이 남는 구조인지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죠. 국내 태양광 산업의 현실적인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식 저가 대량 생산 모델에서는 경쟁력이 어려워요. 대신 우리의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점은 효율이 높고 고부가 셀 기술이 있으면서 시스템을 통합하고 그리고 ESS 연결, EPC 운영, 그리고 전력,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쪽 부분에서 포지션이 좀 더 중국보다 강세다, 강점이 있다 라는 걸 보실 수 있고, 단순히 제조 그런 부품 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국과 좀 더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다시 도약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내 태양광 관련주를 보는 세 가지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셀 모듈, 기술 프리미엄이 남아있는,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영역인, 그리고 ES의 전력, 태양광 수익을 결정하는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데이터 센터와 연결시켜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 앞서기 때문에 단가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극복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중국을 이렇게 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공급망을 유지하는데 불안정할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을 때 히토류 같은 걸로 일본의 목을 이렇게 조여왔죠. 히토류라는 것은 전자장비 모든 것
것들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중국이 히토를 생산을 하는데 글로벌 탑이다 보니까 이런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중국이 미국을 옥죄는다고 해가지고 태양광 모듈 같은 것을 뭐 조절한다던가 이렇게 공급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사수에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과거는 태양광 정책이 좀 약간 테마적인 성향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급등락이 좀 심했죠. 모멘텀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이것이 산업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제대로 찍히지 않으면서 등락이 좀 심했었던 그런 테마적인 성향이 강했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가 성장함에 따라서 전력 부족을 얼마큼 공급하고 메워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는 이제 패널 가격이 아니라 전력 산업 구조 변화 관점에서 봐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양광은 더 이상 지상 발전에 국한된 산업이 아니라 AI와 우주 인프라를 떠받치는 핵심 에너지로 세계관이 확정되고 있어요. 중국 변수라는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한국 업체들이 차세대 태양전지에서 기술적 우위를 입증한다면 머스크의 밸류체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세대 태양전지가 바로 그 페로브스카이드라고 합니다. 페로브스카이드는 태양전지 셀 상용화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겨뤄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이런 태양광 쪽에 그런 실리콘 쪽은 이미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드라는 차세대 태양전지 관련된 소재로서 우리가 이 시장을 점령한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실리콘 태양전지와 페로브스카이드 태양전지를 비교를 해보자면 효율이 높아요. 실리콘 태양전지는 상용화가 됐고요. 페로브스카이드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원가가 아직 좀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상용화 될 것이냐 안 되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도 이렇게 머스크가 100기가와트 3,3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본격화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하나증권에서도 2월 5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머스크가 우주 AI 센터의 전력원 급부상이 이제 태양광이라서 이제 한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페로브스카이드 그거를 어떻게 상용화시키느냐, 그런 기술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가 태양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관건이 되겠죠. 여기도 보시면 이 핵심은 태양전지 기술이라고 하죠. 단기적으로 고효율이 검증된 태양전지, 다중접합 태양전지가 유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기술의 완성도가 관건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다뤘었던 실리콘 태양전지가 아니라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새로운 소재로 인해서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 기술을 가지고 이런 산업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고 그의 기업을 우리가 투자하면 좋겠죠. 물론 우리나라가 잘 나간다고 해서 뭐 중국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보진 않죠. 중국도 변수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더 좋다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성장에 따른 전력이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태양광 산업 자체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크다라는 걸 인지해 두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AI 인프라, 우주 인프라에 떠받치는 핵심 에너지로 세계관이 확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 속이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음 편에서 관련주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